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의 죄를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는 7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어렵고 힘들게 자랐죠. 집안 형편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고 그저 집안일을 배우면서 그렇게 컸습니다. 기본 교육만 받고 난 뒤 돈을 벌고 싶어 취직을 했고 관공서에서 그냥 일용직처럼 들어가서 일을 배웠습니다. 사무실 모든 잡일은 제가 다 맡아서 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 나이가 어린 편이었고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일하면서 나름 보람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났었죠. 그래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고 어린 저도 함께 회식 자리에 챙겨주고는 했었는데 그렇게 술을 마시고 회식 자리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당시 나름 직급이 있던 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면서 다정하게 대해주고 잘 챙겨주던 분이셨어요. 일한 경력이 꽤 되는 분이었다 보니 나이 차이는 꽤 났습니다. 순진했던 저는 그렇게 챙겨주시고 하는 것이 감사했고 단순히 그것을 그냥 호의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회식이 있던 날 그 남자와 실수를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지만 나이가 많은 남자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는 자식이 둘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난 뒤 저는 충격 속에 몇 날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하룻밤에 임신이 덜컥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며칠을 결근한 상태였고 저는 도저히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신고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는데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임신이란 걸 알게 되었죠. 매달 있어야 할 것이 없었지만 워낙 불규칙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배가 불러왔고 엄마에게 끌려가 병원에서 확인하니 임신이었죠. 그 이후의 일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지만 그 당시 아이를 지울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고 부모님은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다그쳤고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 순식간에 그 남자의 아이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었죠.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남자 와이프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제 머리를 잡아당기고 저를 때리며 소리를 질러서 부모님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온갖 모진 말과 폭력적인 말들을 퍼붓고 갔습니다. 저는 졸지에 그 동네에서 유부남을 꼬셔서 임신까지 한 아주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그 동네에서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마저도 저에게 떠나라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하셨을 때 저는 알았죠. 제 인생은 이제 바닥이 되었구나 하고요. 당장 뱃속의 아이는 자라고 있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와중에도 제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엄마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예물인 금팔찌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당장 없는데 이대로 정말 죽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흘렸던 눈물과 막막한 두려움들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끔 후회를 합니다. 차라리 그때 어디 가서 사라져버렸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요. 저는 그렇게 서울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곧 출산할 때가 다가오니 너무 막막했습니다. 우선 제일 싼 여관방에 월세를 내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찌든 내가 가득 비어있는 그런 오래된 여관방이었습니다. 당장 어디에 취직을 할 수도 없으니 엄마의 금팔찌를 팔아서 돈을 마련했고 그 돈으로 여관방 월세를 내고 출산할 때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버텼습니다. 죽을 수 없어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관방 주인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죠. 제 사정을 궁금해했고 저는 제 과거가 너무 싫고 힘든데 왜 물어보나 싶어서 나를 세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혹시 그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라면 그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지금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태였던지라 그 이야기에 마음이 갔습니다. 아이를 안 보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당장 아이를 낳고 젖이라도 물릴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 아기는 무슨 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여건빵 주인의 말은 이 동네에 조금 잘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그 집 시어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했더니 관심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괜찮다면 제가 낳아 아이를 본인 집에서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요. 아이 성별도 크게 상관이 없고 건강한 아이면 된다고 했다는 말과 출산 후 저에게 얼마의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야 뒤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준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이 그래도 살 아이인가 보다 했죠. 그렇게 한 달 뒤 저는 출산을 했고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에게 모유를 주고 싶어하는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는 2달 정도 아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퀴퀴하고 지린내 나는 여관방이 아닌 그 집의 독채에서 지내게 되었죠. 본체에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겉으로 보았을 때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생각했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것만 보고 먹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요. 나 같은 엄마 만나서 잘못될 뻔했는데 이렇게 너의 운명이 이곳으로 너를 이끌어줬나 보구나 하고요. 아이는 날이 갈수록 살이 붓고 예뻐졌습니다. 죽고 싶었던 저에게도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너무 어린 아기라 나를 닮았는지 그 사람을 닮았는지 알 수도 없었지만 그저 그 아이의 웃음만 봐도 저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아기와 헤어질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또 하나의 슬픔이 추가되었지만 그런 생각을 혼자 빨리 잊으려고 했습니다. 이 아기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나는 이 집에서 나가는 대로 죽을 테니 괜찮다고 슬프지 않다고요. 그리고 약속한 그날이 되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약속했던 돈도 주셨고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꼭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분들은 이것으로 해서 절대 다시 나타나지 않길 바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읽고 그 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한강으로 갔습니다. 가장 빨리 죽을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한강이었어요. 그 길로 바로 강으로 갔고 그 강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하늘과 바람과 처음 와보는 대도시의 풍경들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래도 그 시골에서 여기까지 와서 죽을 수 있는 것도 난 출세한 게 아닐까 하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제 옆에 갑자기 없던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다. 가방 하나를 툭 던지고 그 위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죽으려고 왔냐면서 저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자기도 3달 전쯤 여기 와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아직 살아있다고요. 어차피 죽을 거면 자기 이야기나 좀 들어주다 가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혼자서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남자인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밤에 짐가방을 들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결혼식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가 아이까지 2이나 낳았는데 핏덩이들을 두고 그냥 나가버렸다고요. 그래서 애들과 함께 죽어버릴까 싶어서 여기 왔었다고요. 그런데 죽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가니 잠들어 있는 아이들과 나이 드신 어머니를 보니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다면서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직 나이도 젊은데 단 몇 년이라도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고 싶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그런 마음 먹었으니 단 몇 년, 아니 몇 달이라도 신나게 살다가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요. 나와 같은 마음을 먹었던 이 사람 앞에서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만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과 왠지 대화하고 싶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주던 그 사람이 오늘 그럼 자기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랑하고 싶고 우리 엄마 요리 솜씨도 좋다고 소문났으니 정말 맛있는 밥 먹게 해주겠다고요. 그렇게 그 남자를 따라가게 되었고 저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내 아이를 다른 집에 버리듯 하고 왔던 제가 엄마를 잃은 그 남자의 아이 둘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밝고 씩씩한 그 사람이 좋았고 편안한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저를 딸처럼 안아주시던 시어머니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태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아이들을 바쁘게 키우면서 제 인생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부모처럼 여느 부부처럼 다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들은 잘 커주었습니다. 저를 엄마로 따르며 잘 먹고 잘 자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더니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되어주더군요. 둘 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좋은 학교에 좋은 직업까지 그렇게 저희 부부도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날들을 제가 너무 양심 없이 즐기고 있었나 봅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다들 잘 키워놓고 보니 또 하나 걱정인 것이 부모로서 자식들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이런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들들이 데려올 여자를 기다렸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마음이 너무 들떴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라면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에 이것저것 물었어요. 아들도 그런 관심이 싫지는 않은 듯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즐겁게 해나가던 아들이 잠깐 뜸을 들이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인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무엇이냐 물었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내심 마음이 그렇더군요. 사람 하나만 좋으면 되지 싶다가도 그래도 부모님이 계신 것이 좋은데 혹여나 보육원에서 자라오면서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요. 그런 걱정하는 마음을 아들도 아는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면서 그냥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가씨를 처음 보는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보자고 이야기를 했죠. 준비해 두었던 식사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보니 참 예쁘고 성격도 좋은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남편도 저도 내심 마음에 쏙 들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아가씨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양녀로 들어갔지만 그 집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서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었다고요. 그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그 아가씨가 너무 마음이 쓰였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결과 이렇게 좋은 남자친구도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요. 참 말 한마디 한마디 똑똑하고 예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가씨를 집에 보내고 남편과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말 저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자고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의 신혼집을 찾아보았고 부모가 없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혼수도 보러 다녔습니다. 그 아이와 이야기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시간들이 참 즐겁더군요. 남편은 저와 며느리가 될 아이가 너무 잘 지내니 질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만 빼놓고 그렇게 다닌다고요. 그런 질투도 즐겁다 느껴질 만큼 행복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그 아이가 묻더군요. 우리 첫째 아들에게 들었다면서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다고요. 저는 내심 속으로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벌써 했나 싶기도 했지만 숨길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맞다고 했고 그 아이와 저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색할 줄 알았습니다. 그 옛날 남편에게 말한 이후로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해 본 적 없던 죽고 싶었던 내 과거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저도 참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나의 과거인 딸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말할 수가 없었죠.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에서 그 아이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은 부잣집에서 지냈으나 그 집안에 아이가 생기면서 자신은 학대받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친모인 줄 알았던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는 걸 밝혔고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참고 살았던 자신의 엄마가 본색을 드러내며 자신을 못살게 괴롭혔다고요. 자신은 그때 너무 큰 충격에 아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가 사춘기였던 때라 더욱더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결국엔 그 집에서 내쫓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사춘기 반항심에 자신도 못된 짓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결국엔 집에서 맞았고 거기에 반항을 하다가 그 집 아이에게 상처를 냈고 그렇게 그 길로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다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 살아온 인생이 저만큼이나 힘들었던 것 같아 속이 다 쓰렸죠.
그러면서 자신이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어디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마음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말했던 곳이 제가 제 자식을 둔 그곳과 일치했으니까요. 그리고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럴 리 없다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해졌고 그 순간 그 아이의 무릎에 시선이 갔습니다. 어릴 적 그 점이 있더군요. 특이하게도 빨간 점이 무릎에 있던 그 아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얼굴을 살피며 안색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제야 저와 닮은 듯한 그 아이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다리가 떨려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지자 저는 아이에게 몸이 안 좋아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고 집으로 갔죠. 그 길로 그 아이가 있었다던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고 저는 제가 그 아이의 엄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좋은 집에서 잘 살고 꽃같이 크겠거니 했던 딸이 그 집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보육원에서 홀로 외롭게 자랐다니 그것도 모르고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따뜻한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고 살며 행복하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엉엉 울었습니다. 원 없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너무 아파 울었고 제가 행복하게 살아온 삶이 너무 후회돼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니 이제 앞날이 걱정이 되더군요. 그 아이도 제 아들도 이 일은 서로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둘의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고 있는데 모든 사실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제대로 먹을 수도 잘 수도 없는 날들이 이어졌고 이런 저에게 남편이 왜 그러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이라도 받자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을 잡고 엉엉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안아주는 남편이 한참을 기다려주다 묻더군요. 무슨 일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 그 아이와 나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그 부잣집에 놓고 온 딸이 이 아이라고요. 그 아이의 그간 살아온 이야기까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쁜 년이죠. 이런 짐을 남편에게까지 던져주다니 말이죠.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한 저를 오히려 안아주고 달래주더군요. 울지 말라고요. 이것 또한 당신이나 그 아이가 어쩔 수 없었던 운명이 아니었겠느냐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두 아이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 멀어지기로 했습니다. 해외로까지 나가서 살까 생각했으나 이미 나이도 몸도 해외까지 가서 살기는 힘든 일이었죠. 저 때문에 남편까지 떠나게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둘은 땅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오려면 정말 마음 먹고 와야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들어와 살고 있죠. 착한 아들과 버림받아 힘들게 살아온 제 딸은 왜 이리 멀리 가시냐며 이제 자신의 부모가 되어달라고 했지만 어찌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죄가 많은 나라는 인간이 그 애들 곁에 있다가 어떤 화를 부를지도 모를 텐데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겨우겨우 만나가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 마음으로 그 애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죠. 제 남편이 가장 불쌍하고 목이 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옛날 한강에서 저의 손을 잡아주던 그 남자는 지금까지도 제 손을 잡아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떠나는 그날까지 남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곁에서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남은 생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원히 사라짐으로 해서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 감사합니다.